자,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설계와 가공 구분 지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계에서 배웠던 걸 가공 쪽과 엮어서 융합적으로 융합 교육을 하는데 섞어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캐드 있잖아요. 캐드를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그런 방식을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같이 작성해서 캐드 실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후에 배우시는 오전에 배우시는 그 CS3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선 이 가공은요, 여러분들 돈을 보고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정 설계라는 걸 우선 진행을 좀 하셔야 돼요. 공정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공정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서부터 진행을 해요. 장비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비 선택부터 가요. 장비 선택. 가공 공정 설계를 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장비 선택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뭔 말이냐? 자, 현재 도면을 보고요. 여기에 들어갈 만한 장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김새, 도면에 있는 생김새, 그 형상을 보고 얘는 뭐 CNC 선반 장비, 얘는 뭐 머신 헤터 장비, 얘는 뭐 CNC 연사기, 또 CNC 와이어 커팅, 또 CNC 방정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작 기계를 연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우에는 CNC 선반하고 머신 세터 또는 범용 밀링 같은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제품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장비를 선택한다. 첫 번째는 CNC 선반 장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CNC 밀링 또는 범용 밀링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장비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장비가 이제 선택이 되면은 이걸 깎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뭐 공구, 재료, 공구 또는 재료를 고정시키는 고정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그냥 CNC 선반 프로그램만 따라 짜서 배우는데 막상 현장에 가시게 되면 CNC 선반 프로그램 짜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 연관된 부속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 또는 기존의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 우선 공구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딴 걸로 하고 재료 먼저 갑시다. 재료. 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재료를 크기로 얼마 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우선 직경, 제품 파이가 몇 파이에 지금? 80파이로 잡혀 있습니다. 80파이. 제품 형상. 제품 형상은 80파이고, 그다음 전체 길이. 전체 길이가 95로 기억이 나요. 95. 195. 195로 현재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고요. 또 정리하자면 재료는 파이 80의 길이 195짜리 그런 형태의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재질은 뭘로 할 거냐? 재질도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아니 제가 드렸던 그런 자료 보면 재질 많은데요. 이건 어차피 회사마다 깎는 거에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알루미늄 가공을 많이 한다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고 깎게 이용해서 이 교육용 같은 경우는 좀 알루미늄 연습 많이 합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잘 먹어요. 가공이 잘 됩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반 이제 스틸 세터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하잖아요. 공구가 부셔져 버려요. 공구가 부셔져 버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향후에 되게 알루미늄이 되게 인기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그 우주 비행선 만드는 게 인기잖아요. 아니면 우리 같이 보람에 전투기.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껍데기도 있잖아요. 그게 다 알루미늄 비약이에요. 특수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거기에 이제 특수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면 재질이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가공을 해서 깎아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알루미늄 가공이 향후에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그 비행기라든지 우주선 만들 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주 좀 달라가요. 어디에 뭐 정복한다고 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료는 80에 190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답이냐? 이게 사실 답은 아니고,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 현재 나와 있는 치수보다는 사실 재료는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못해도 1mm 이상 커야지 분량 안 내고 치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재료를 구매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80보다 크고 195보다 크고 재료를 구매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가는 생각에서 81 그리고 196 이렇게 소재를 사러 갈 수 있단 말이죠. 조금 큰 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재료 사가지고 그 재료를 구매를 합니다. 재료를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사장님한테 여기 파이 81짜리 길이 191짜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장님이 그래요. 이거 드릴게요. 딱 주면 좋은데 아쉽게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안 돼요. 이런 데가 없어요. 뭐 이런 데를 안 합니다. 라고 해서 돌려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황당하죠. 아니 재료 집에 이런 재료가 없으면 어떡하는 말인가. 그래서 이걸 물어봤더니 이제 재료집 사장님이 이걸 알려줘요. 이런 선반 재료, 뭐 다른 사각재료도 마찬가지인데 원통형이든 사각이든 간에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규격으로 나와요.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81짜리, 82짜리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거는 약간씩 변환이 있지만 제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준으로는 우선 1mm서부터 제가 20mm 미만, 20mm 미만을 할게요. 20보다 작은 것도 아마 나온 것 같아가지고 1mm부터 20mm 미만은요 사이즈가요 1단위로 커져요. 1단위로 커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재가 커지잖아요. 소재가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21부터 예를 들어서 100까지는 단위가 5단위로 커져요. 5단. 이렇게 팔거든요. 지금. 그리고 100 이후부터는 크기가 10단위로 커져요. 10. 이렇게 규격으로 나오는 소재. 이게 뭔 말이냐? 내가 80mm짜리 그 도면에 있는 80mm짜리를 내가 깎으려면요 80짜리를 구매하기는 이제 분량을 사면 되겠고 얘보다 큰 걸 구매해야지. 큰 게 얼마냐면 85가 되는 거예요. 85. 그래서 5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5단. 80 또는 90짜리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보다 작은 것들 못 사요. 아니 나오지 않아요. 시중에. 그러면 소재는 80짜리를 만약에 사야 된다면 85짜리를 구매하시면 되는 80. 그리고 이유는 85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하 그 이상 어정쩡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길이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겠죠. 오미크는. 그죠? 근데 이 길이는 파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당 안 돼요.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왜 조절이 가능하냐면 이 원통형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재료 상가에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와요. 소재가
소재가 길게 들어오고요. 얘를 이렇게 잘라 쓰는 거예요. 잘라서. 톡. 여러분들 톡 아시죠? 톡 갖다 나무 쓰듯이 이렇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잘라서 팔아요. 이렇게 잘라서 팔기 때문에 여기 길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건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96 또는 197 정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쓸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원통형 있잖아요. 이 원통형 규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85로 사셔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품이 이제 완성이 되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해도 불량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수없다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불량납니다. 참고로. 뭐가 불량이 나냐? 길이에 불량나는 경우 길이. 우리 노 선생께서 길이는 그냥 뭐 1mm, 2mm 크게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2mm만큼 키워서 잘라왔는데 이게 왜 불량이 났지? 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음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경험. 근데 요즘은 여기 돼요. 요즘은 장비가 잘 나와가지고 덜한 편인데 예전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삼아 제가 이제 뭐 기능 올림픽 출신이라고 맨날 또 떠들어 냈는데 이 기능 올림픽 출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워낙 소재가 우리 많이 써요. 여러분들 뭐 공부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고 공부 나오신 분들은 정해져 있는 재료만 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하게 다양한 사이즈 형상의 그 재료를 깠기 때문에 재료를 잘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원통형 재료를 그냥 사고 집어넣고 그래요.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재료를. 그리고 이걸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그 재료를 관리하는 곳에.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을 훈련받던 곳은 이런 재료들이 이렇게 크기별로 다 있었던 거죠. 이거를 회사에서는 들어올리는 거 뭐라고 하죠? 들어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올리는 거. 다들 다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게 들어올려가지고 재료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워낙 열악해가지고요. 얘를 누가 들어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람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1, 2학년짜리가 허리 디스크 걸리는 일이 많았어요.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소재를 이제 재료 위에 올려놓고 잘랐는데 문제는 재료를 잘리게 되면 우리 기계공차 배웠죠? 자 이렇게 가공할 때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기계공차 중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배운 기계공차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라인 직각 들어가요. 직각. 원래 기본적으로 재료 또는 제품이 직각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재료를 따르는 기계가 현찮으면 재료가 어떻게 잘리냐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잘려요. 재료가 이렇게 잘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쪽 뭐 공구상 같은 데 가서 재료를 자르면 이렇게 안 자르겠죠. 거기는 장비가 좋아요.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거의 뭐 장비가 끝내주더만 거의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저 때는 이렇게 잘려요. 오래된 기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깎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다 날려야 돼요. 여기 다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내가 원하는 제품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내가 쟀을 때는요 196보다 여기 이제 100일 101 정도보다 얘를 100mm면 100mm보다 크게 재료를 잘라왔지만 막상 필요한 부분만 내면 다 치잖아요. 실제 사이즈는 확 줄어들어버려요. 이 정도가 아니라 70. 내가 100mm짜리를 깎아야 되는데 실제 깎아보면 72mm밖에 안 나오는 게 불량이다.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해서 불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량한다는 거예요. 2mm만 내면 불량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키워요. 저 때는 얼마 키웠냐면 190, 5mm만 늘렸어요. 근데 200을 200을 자르게 되면은 여기 한쪽 방향 2.5, 2.5, 여기 2.5, 여기 2.5는 여기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자르더라도 여유 있게 쳐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치수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양쪽으로 쳐내면 실제로 200mm만큼 잘라와서 양쪽으로 쳐내잖아요. 저 식으로 아까 삐져나온 부분. 그러면 남는 게 대략 아까처럼 197이 남는 거예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재료상가에 재료 구매할 때는 이렇게 신청하셔도 상관없지만 아마 이게 잘못 때문에 거기서 손님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자체적으로 자를 때는 기계 상태가 안 좋으면은 요거까지 감안해서 길게 소재를 자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재를 이제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래서 여기 200 지금 잡아서 이제 소재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는요 무게로 계산해 무게 키로당 얼마로 계산하거든요.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걔를 무게를 달아가지고 키로당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이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공구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고 필요한 공구를 다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선 크게 선반과 밀린 거 나눕시다. 선반 공구, 밀린 공구 두 개로 나눠서 가야 돼요. 선반 공구, 밀린 공구. 선반 같은 경우 A면 B면 되겠네요. 여러분 양면 가공 했어요? 양면 가공 했어요 안 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깎았어요 프로그램 아니면 왼쪽 오른쪽 나눠서 깎았어요 프로그램? 양면 가공 했죠? 여기 따로 했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도 마찬가지 양면 가공을 해야 돼요. 도면을 보시고 양면 가공을 할 건데 우선 가공한 이후에 물릴 수 있는 곳 찾아야 돼요. 내가 가공을 해서 반대쪽을 깎을 건데 거기를 깎을 때 내가 고정을 시킬 도에 물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어디 물릴 수가 있냐면 뭐 지금 9mm 정도 나오니까 여기도 물릴 수가 있는 부분 여기도 가능하겠고 어디냐면 여기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해요. 32 정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세 개의 위치를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고정시키는 쪽이 고정을 당하는 쪽이 첫 번째 깎는 위치가 돼요. 그게 이제 A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B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 짤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위치 잡고 싶으세요? 왼쪽, 중간, 오른쪽. 그럼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으셔? 결정 못하겠어요? 자, 결정 못하면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를 그냥 물리는 걸로 할게요. 이쪽 부분은 여기를 물려서 깎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우선 여기를 무조건 깎아줘야 돼요. 여기를 A만 할 때 가운데를 우선 기준으로 깎을 때 가운데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먼저 깎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깎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즉 여기 위치까지 깎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쪽 깎을 때. 그다음에 내가 반대쪽을 깎겠다. 반대쪽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로 쭉 깎아서 여기까지 깎아주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그렇게 뭐 봐주거나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면을 하늘색을 먼저 깎겠다고 여기까지 깎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B면을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깎겠다. 빨간색 먼저 깎겠다. 여기까지 깎아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공정 A면과 B면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도면 자체가 아마 A면을 먼저 깎아야 될 거예요. 지금 나온 도면이 되고 A면 먼저 깎는 게 왼쪽이죠. 왼쪽 하늘색. 여기 우선 먼저 깎고 그 다음에 반대쪽 깎는 구조였을 거예요. 거기 룰에 맞춰서 진행할게요. 여기도 왼쪽 즉 하늘색에 해당되는 저 부분을 먼저 깎겠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캐드를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했어요. 캐드의 장점은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볼펜으로 표시하고 색깔 칠하고 뭐 하면 종이가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근데 캐드의 장점은 그런 작업을 수십 번, 수십 번 아니 그 이상 해도 전혀 뭐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거 다 지워가면서 이제 그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A면. 우리가 정한 A면은 어디까지가 A면이면은 여기까지가 A면이에요. 여기까지가 돼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깎을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공부를 이제 목록화 시켜야 되는 거죠. 목록. 여기 무슨 공부 필요해요? 공부.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프로그램 기준에서 무슨 공부 필요한가 이거? 무슨 공부 필요해요? 공부할 게 있어요 여기? 그냥 황사, 병사. 홈 병사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A면은 황사, 정사, 홈. 그럼 세 개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면을 갑시다. B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A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밀링 작업이죠, 밀링 작업. 밀링 작업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무시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1차적으로 선반 밀링을 우선 구분을 지셔야 되는데, 밀링 작업도 이제 얘네들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얘도 한 마디 원통형이라는 원통형. 여기 몇 파이에요, 지금? 27 파이. 이 원이 직격까지 안 나왔다? 원래 원 직격 표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파이를 그리셨나요? 볼까요? 27파이 나오는지. 27파이 나오는 거죠. 27파이로 원통형을 보셔야 돼. 이렇게 선반에서는, 선반 작업이니까. 얘는 공부 뭐 필요해요? 이 B면을 봤을 때 공부 목록을 만드셔야죠. 나사지만 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깎아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 아까처럼 황사 공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차도 했죠. 도면에 기죠. 정사 공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홈 필요해야 홈. 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사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B면 가공할 때는 총 4개의 공부가 필요해요. 4개. 그래서 황사, 정사, 홈, 그 다음에 나사까지. 자, 여기까지가 또 4개의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원에서 배웠던 내용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고요. 자, 설명 잘 들으셔 이제. 이걸로 가공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 얘도 사실 위험한데, A면 같은 경우에 우선 튀어나온 길이를 보셔야지.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93mm요? 93mm 어마무시한데 사실은. 93mm가 뭐 짧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2mm까지 펌치게 되면 사실 95mm 이상이죠. 못하게 펌치게 되니까. 그러면은 95라고 치면은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짧을 수도 있고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문제는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가공할 때 제대로 안 깎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구조는 그런데 얘는 100% 안 깎여요. 얘는 100% 안 깎여요. 떨어요, 참고로. 100mm 이상 되죠? 거기 아까 몇 파이였죠? 여기가 제작한 파이가 22파이. 얘도 사실 떨 수도 있고 안 떨 수도 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떨 거예요. 떱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낚싯대 원리, 낚싯대 같은 경우에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낚싯대 딱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딱 흔들리죠.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중력 때문에 중력. 우리 지구 중심에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낚싯대 끝이 휘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게 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중력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끝에 약간 휜단 말이에요. 처진단 말이에요. 처진 상태에서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회전하죠. 왔다 갔다 빙빙 도는 거죠. 이게 빙글빙글 돈다.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요. 떠는 거예요. 그냥 떠는 걸 방지해줘야 돼요. 떠는 걸 방지해주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센터피시 예전에 배웠죠. 센터피시. 누가 우리 수강생분이 저한테 센터피시 기호 이거 기입하는 거 만나씩 질문하셨는데, 센터피시 이거잖아요. 선생님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멍 때리시면 안 돼. 센터피시가 제가 눈에 여러분들 설명 이 부분 이거 만드시려면은 여기다가 오른쪽 각도 집어넣으시고 폭발 몇 번 하고 있어요. 폭발을 2번을 해서 여기다가 QL이라는 지기선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대각선으로 꼽아가지고 여기에 그 KS 규격 관련된 쫙 들어가지고 표면 거치기도 집어넣죠. 이렇게 마시죠. 여기 센터피시예요. 여러분들 전에 하는 작업. 요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센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센터 배웠어요? 센터들을 기본 작업 시간에 아니면 공작 기계 시간에 배웠죠? 센터들 드릴 작업할 때 해야 된다고. 그 센터 작업을 여기 해줘야 되거든요. 해주고 나서 센터 드릴 말고 센터예요. 센터 공구 갖다가 심압대를 이용해 고정시켜줘야 돼요. 여기를 팍 박아줘야 됩니다. 박아놓고 센터 여기 박아놓고 깎으셔야 돼요. 그런 게 또 추가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포함되게 되면 공구가 뭐가 더 추가돼? 공통공구. 공통공구는 우선 첫 번째 센터 드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필요해요? 센터가 필요해요. 심압대는 어차피 시설도 안에 있으니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반 개념이고, 또 뭐 이거 추가시켜야 돼요? 밀림도 추가시켜야 돼요. 밀림 공을 또 추가. 마찬가지로 A면, B면. 자, 집중하십시오. 이거 교육 과정에 이런 거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장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 배우시는 내용은 기본적인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거 갖다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공통적인 아니라 이런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 그럼 밀링공 A면 봅시다. 자, 밀링공 A면 여기죠? 여기 필요한 거 얘네요. 이거는 무슨 공구로 작업하면 돼요? 무슨 공구로 작업하면 되고? R7이면 직경이 얼마예요? 14짜리 엔드를 갖다가 깎으면 되겠죠? 14짜리 엔드를. 공차 못 들어가죠? 공차 안 들어가죠? 들어가네? 마이너스 공차? 이거 마이너스 공차 들어가면은 이거 14짜리 엔드를 깎으면 안 되는데. 그럼 몇 파이짜리 깎아야 돼요? 13 또는 12. 지금 12짜리 합시다.
13짜리 엔드밀 못 본 것 같아. 12짜리 엔드밀. 12짜리 엔드밀 갖다가 따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범용 빌링이 상관 없다. 이건 머신링 센터 되겠는데. 머신링 센터에서 돌려야 돼. 마이너스 공차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드밀 12짜리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엔드밀 작업할 때 그 내용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드밀은요 막힌 구멍에 직접 집어넣으면 위험해요. 참고로 이런 막힌 구멍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집어넣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센터들이 드릴 작업을 해놓고 최대한 여기를 이렇게 파놓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구멍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 작업을 하고 드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엔드밀이 구멍에 집어넣고 파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작업. 근데 이제 이건 잠깐 이거 중요하지 뭐냐면 이게 이제 범용 밀링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범용 밀링.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장비로 하죠? 머신링 센터 장비로 이걸 한다고 했죠. 머신링 센터 장비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센터 드릴 한 18짜리 정도 드릴 하나 가지고 거기다 구멍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구가 3개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A면 작업을 밀링 작업. 그 다음 B면 같은 경우는 이거 7파이짜리 드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면작업 되겠죠. 이 부분 총 4군데. 여기를 돌려깎기로 진행하셔야 돼요. 여기도 깎아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이 12짜리 엔드밀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아싸한데 55라서. 아니면 55가 이게 너무 기쁘면은 얘를 키우면 돼요. 키우게 되면은 얘는 엔드밀 20짜리 돼요. 엔드밀 20짜리로 하나 설치해서 돌려깎기 하시면 되겠고. 드릴은 몇 파이까지 된다고요? 7파이짜리 드릴을 하나 세팅해 주셔야겠고. 마찬가지로 센서들 공룡을 가셔야겠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공구를 이제 세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설계 공구를 다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재료를 설치할 때 필요한 공구, 구정구가 필요하거든요. 구정구.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반 같은 경우에는 CA 선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프트조 한 번씩 배웠어요 혹시? 소프트조 한 세트 필요하고요. 한 세트 몇 개가 한 세트에? 3개. 3개가 한 세트에 소프트조. 요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CNC 밀링, 머신 센터에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밀링 시간에 재료 고정시켰던 거 이거 뭔지 기억나세요? 그 룸면치 재료 고정시켰던 거. 바이스. 머신 센터는 파워 바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원통형이죠. 원통형일 때 뭐가 필요해요? V블럭. V블럭 배웠어요? V블럭. 기본 추적 시간 배웠을 텐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지만 또 재료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딱딱딱딱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가 뭐 연삭 아니면 뭐 와이어 커팅이라든 저런 생소한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나는 CA 선반 쪽으로 이제 영역을 높일 거야. 그럼 머신 센터를 영역을 높일 거야. 그래서 신생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다 준비를 싹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는 대부분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죠. 전에 기술자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뭘 하나 준비할 때 어설프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설계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더라도 이게 뭐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왔다 갔다 그냥 정신만 사납고 몸만 하면 바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를 또 주의하시고. 그래서 공구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를 고정시키는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NC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세팅하면 NC 프로그램 구분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 그 조작 들어갔는데 시선 한번 조작? 이번 주 아니에요? 조작 들어가는 거? 다음 주에?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은 넘어가고. 그래서 NC 프로그램 작성과 0점 세팅 이 두 가지로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뭘 먼저 배워도 상관없어요. 뭘 먼저 배워도. 근데 여러분들 굳이 뭐 먼저 배웠어요? NC 프로그램 작성 먼저 배웠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배운 건 뭐예요? 선반. 그러면 선반 프로그램을 따야 돼요. 뭘 보고? 이 도면을 보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봅시다. 이제 프로그램 작성.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또 카피를 떼시고. 자, 카피를 떼시고요. 가봅시다. 우선 이쪽 먼저 깎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먼저 깎는다고 얘기죠. 그러므로 얘를 돌려야 돼요. 몇 도? 180도로. 아로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180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치수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치수를 뽑으셔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CN 선반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이런 구분되는 각각의 단차에 구분된 치수기보다는 누적된 치수 있죠. 그 치수를 뽑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2mm.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누적된 치수, 이거 기준선 기능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더해진 값으로 치수를 표기하시는 게 훨씬 프로그램 짜기 편해요. 이거 불량하다.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기준이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적된 치수. 여러분들이 CN 선반 시간 뜻으로 짜는 방식. 아니면은 뭐 상대좌표로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게 편하죠. 편하고. 그리고 요게 지금 잘못된 수정만 하고. 그 다음에 치수 정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프로그램 짤게요. 프로그램 못 짤게요. 이렇게 바로 짜면 돼요. MT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쭉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합니다. 우선 첫 번째 뭐예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셔야겠죠?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듬체가 좋아요. 통장에 보듬체. 보듬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주석 빼가주시고. A면 되겠네. A면. 1-A. 이옵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단면 치는 걸로 배웠어요? 단면 안 치는 걸로 배웠어요? 단면 치는 걸로 배웠어요? 안 치는 걸로 배웠어요? 단면 치 안 쳐요? 이거 단면. 이거 단면 쳐요? 단면 치죠. 자, 우리 센터 박는다고 했죠? 센터 박을 때는요 단면을 치고 센터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러분 방진구라는 곳 들어가세요. 방진구? 방진구도 필요해요. 방진구. 근데 이 방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치 개념이라서 사실 공구 개념은 아니에요.
방진구라는 걸 이런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방진구가 있으면은 이런 센터를 고정시키는 작업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진구를 벤다는 거 이용 좀 마시고.